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송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종이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야 되고 병원을 가면 어떤 검사를 하고 다 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죠. 근종은 굉장히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초음파를 하면 거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근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궁 근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궁에 있는 근육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생기는 종양이고 매우 흔합니다. 근종이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은 한 30대, 40대로 15년 동안 체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3.3배나 증가했고 매년 여성의 1000명당 14명 정도가 새로 근종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있는 여성은 18% 정도에서 임신율이 더 적게 보고되기 때문에 만원과 더불어 출산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근종은 왜 생기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근종을 일으키는 원인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임기거나 임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인종, 가족력 측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고려되고는 있지만 이 중 뭐가 정확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너무 늦게 병을 키워오셔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작은 근종은 무증상일 경우도 많습니다만 증상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생리량이 많아졌다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골반 통증, 월경통, 부부관계할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골반 압박감,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종의 증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리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 첫 번째인데요. 생리과다, 부정출혈, 생리통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종이 커져서 앞에 있는 방광과 근종의 뒤에 있는 장 같은 것을 눌러서 주변 장기를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근종이 장을 누를 경우에는 변비나 복통 같은 것이 생기고 골반통을 일으킬 수 있고 방광을 누르면 소변을 자주 봐도 시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자주 가고 갔다 와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임신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난임, 불임이라든가 임신이 되어도 조산, 유산, 산후출혈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생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생리량이 많아지는지 어땠는지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환자분들은 생리량이 많으신 분들도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이 되어서 빈혈 수치가 떨어지는 정도의 생리 과다가 있으신 분들도 저는 생리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한테 이제 보통은 뭐 우리가 생리 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생리 기간이 9일 정도 이상이고 생리량이 한 주기, 한 달에 생리를 한 80cc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생리 과다라고 정하고 이제 학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충 그 정도를 정하고는 있는데 뭐 내가 80cc를 생리를 하는지 어떠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에게 패드를 어떤 패드, 중형, 소형, 대형, 뭐 오버나이트 뭐 이런 패드를 푹 적셔서 하루에 몇 장 정도 쓰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빈혈 수치를 체크를 해보고 철분 수치를 몸속에 철분 수치를 체크를 해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생리 과다가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겠고 그것만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는 이제 생리 기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리를 하면 굉장히 수치가 뚝 떨어졌다가 또 생리 안 하는 동안에 빈혈 수치가 좀 회복이 되었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리 기간 중에 어느 측면에서 어느 상황에서 빈혈 수치를 체크를 했는지 등을 고려를 해서 생리 과다가 있는지 어떤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근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종은 자궁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리할 때 떨어져 나가는 가장 안쪽 내막에 있는 내막하 근종이 있고요. 그 내막하 근종은 그림에서 0번, 1번 정도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막하 근종은 생리할 때 떨어져 나가는 그 내막과 붙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도 생리 과다,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에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즈가 작아도 위치가 안 좋아서 수술해야 된다라고 들었으면 보통 이 내막하 근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환자에 따라서 생리 식염수를 주입하는 정밀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방법은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자궁 내시경으로만 수술이 가능한지, 또 자궁 내시경으로 할 때 합병증 없이 완전히 대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술 전에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종의 종류는 중간 근육층에 있는 근종이고, 그림에서 뭐 2번, 3번, 4번, 5번 뭐 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게 보통 제일 흔한 케이스고, 작으면 지켜보고 주기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지만 크기가 커지면 하복부 압박감이나 장광이나 방을 눌러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생리 과다나 생리통 같은 것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거나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근종들이 근층내 근종입니다. 마지막 그 근종의 종류는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6번, 7번의 소견을 보이는 근종들입니다. 자궁의 바깥쪽에 모자 쓴 것 같이 있는 장막하 근종을 사이즈가 작으면 보통 증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막이랑도 가깝지 않기 때문에 생리 과다나 이런 문제를 보통 일으키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앞쪽 방광, 뒤쪽 장 같은 것을 주로 압박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7번처럼 근종이 아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혹부리 영감처럼 달려 있어서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종이 무거워서 꼬이면 피가 안 통해서 거기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부가 괴사되고, 내부가 괴사되면 통증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때는 필요하면 응급으로 수술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종이 발견되면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병원에 오면 어떤 검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초음파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그 화살표로 표시된 그 하얀 거 안쪽에 그 약간 그 검은색으로,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보이는 전체적인 사이즈가 자궁의 근종이고, 그 왼쪽 아래쪽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자궁 근종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근종 덩어리가 초음파에서 보이게 되는데, 초음파는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나 초음파의 해상도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치료 방침을 세우려면 해당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이제 근종이 있으면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음파 사진을 갖고 오셔서 뭐 이거를 보고 나에게 내가 근종이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종의 그 단면만 체크를 해서는 그게 어느 컷을 자른 건지, 사이즈가 정확하게 잘린 건지, 아니면 거기에도 여러 자잘한 조그만한 근종들은 안 그린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초음파가 병원별로 이제 할 때 왜 이렇게 자꾸 뭐 초음파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원인들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를 많이 찍기도 하죠.
자궁 근종의 치료 과정에서 MRI는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근종의 개수가 좁고 사이즈가 작고 단순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는 초음파로 충분해서 MRI를 굳이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음파는 하지만 그림자 같은 음영으로 보는 거라서 근종의 정확한 위치와 개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MRI는 예를 들어서 근종이 불임이나 난임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 개수가 몇 개인지, 수술할 때 까다로운 위치, 예를 들어서 혈관이나 나팔관 아래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MRI는 근종의 악성 변성이나 이런 것을 미리 추측해 볼 수가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수술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MRI를 확인해서 근종 상태를 미리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수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제가 MRI 찍으신 근종 환자분들은 보고서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사이즈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근종이 몇 개이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MRI를 찍어도 뭐 제가 다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로 미리 수술 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아무 데나 막 파서 자궁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확인해 본다거나 아니면 근종하고 나왔는데 근종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거나 이런 거를 미리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T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 CT는 MRI 촬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만 영상의 선명도나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이거는 깍둑썰기처럼 컷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근종은 그 틈 사이에 걸려서 안 찍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호되는 검사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복이나 복강경이나 로봇 등으로 보통은 복부를 절개해서 수술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 쪽으로 들어가서 자궁 내시경으로만 근종을 파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근종의 3가지 타입 중에 내막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자궁 내막하 근종일 때만 이 수술 방법을 통해서 내시경 통해서 수술하고 배에 상처 내지 않고 그냥 보통은 당일 입원 당일 퇴원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 수술은 더 간단하고 환자들한테 매우 이익이 되지만 그 수술로 모든 근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막 안쪽으로 이제 튀어나와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막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는지를 보는데 중요한 검사가 특수초음파, 이 자궁 초음파 촬영술, 자궁 초음파 검사라고 얘기하는 근종에 대한 특수 검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물을 싸서 자궁 그 벽을 조금 내막을 식염수를 넣어서 동굴처럼 공간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궁 안쪽에 초음파도 넣으면서 그 안쪽에 그 소변줄 같은 거를 넣어서 안쪽에 생리식염수를 넣게 하고 그 동굴처럼 벌려진 공간 안에 근종이 내부로 튀어나와 있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기는 한데 이게 조금 아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좀 왼쪽에 초음파 사진을 보면 그 약간 그 하얀색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이제 자궁이고 그 사이에 약간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자궁 내막입니다. 근데 그 하얀색으로 인디케이션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자궁 근종인데 이게 내막이랑 어떻게 위치가 있는지를 볼 경우에 아까 얘기한 자궁 초음파 촬영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초음파 사진처럼 안쪽에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동굴처럼 검게 보여야 되는데 그 하얀색 근종 부분이 톡 튀어나와 있을 경우에는 저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자궁 내시경을 보면 저 아래쪽에 있는 톡 튀어나온 병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구를 넣어서 갈아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부작용 없이 간단하고 뭐 복부 절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간단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이제 근종이 발견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암이 되는 거 아닌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근종이 악성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100%고 수술에 하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한 거를 연구를 해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많게는 수술한 환자 500명당 1명, 적게는 10,000명당 1명 정도에서 암 조직이 발견되기 때문에 1% 이하의 가능성으로 악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확률의 얘기이고, 만약에 확률이 1%라고 해도 본인한테 생기면 100%니까 수술 전에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궁근종이 있으면 악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시에도 조직이 뱃속에 퍼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FDA에서는 폐경 여성이나 5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암일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경계해서 수술을 잘 하고 검사를 잘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종이 진단이 됐습니다. 다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근종의 치료는 크게 경과 관찰, 약물적 치료, 수술적 치료, 그리고 시술 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근종의 위치와 개수가 몇 개인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임신을 원하는지, 폐경이 가까운지, 환자의 치료 의지가 어떤지에 따라 환자분이랑 상의를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종은 폐경이 되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종이 폐경이 되면 없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없어지진 않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밥을 안 주는 셈이기 때문에, 적게 주거나 안 주는 셈이기 때문에 근종이 조금 싸이가 줄 수 있고, 증상을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같은 증상이 폐경이 되면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될 때까지 뭐 악성이나 변성이나 이런 게 의심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좀 끌어볼 수 있기 때문에 폐경의 유무가, 그래서 저희가 검사나 이럴 때 기준점 중에 하나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출혈 증상만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의 종류에는 출혈 증상이 있는 경우에 증상 조절만 필요한 경우, 그리고 또 근종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다 쓸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제들이 있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약제들도 있습니다. 출혈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생식생 분비 호르몬 억제제와 같은 신약이나 미레나와 같은 호르몬 루프, 피임약, 지혈제 등을 사용을 합니다.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에서는 사용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생리량은 줄지만 근종의 크기를 감소시키거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종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출혈 증상과 더불어 있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나 선택적인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억제제와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않고 전신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뭐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치료를 중단하면 근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종으로 인한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고 근종을 완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 치료에는 부적합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고, 폐경이 가까워 왔는데 뭐 그렇게 크게 증상이 없고 그러면 이러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서 끌고 가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술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술은 크게 자궁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 색전술과 하이프 수술, 또 근종 또는 자궁 내막을 태우는 시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 등은 폐경이 임박한 여성, 출산이 끝난 여성 등에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근종을 완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색전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년 후에 38%,
하이포 시술을 한 경우에는 시술받은 환자의 54% 정도에서 재시술이나 수술이나 다른 치료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는 개복, 복강경, 로봇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근종만 절제하는 방법이랑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자궁을 절제하면 폐경이 돼서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종의 크기가 작아도 위치가 안 좋으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임신을 원하는 여성인데 임신에 방해되는 위치에 근종이 있거나, 출혈, 통증, 압박 증상, 빈혈 소견 등이 있거나, 근종이 너무 빨리 커지거나 암이 의심될 때, 그리고 폐경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계속 지켜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딱 몇 센치가 되면 수술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내진과 초음파 소견을 통해서 수술이 너무 어려워지기 전에 이제 환자분과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임신을 해야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근종만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궁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근종을 다 절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다 제거한다고 해서 새로 생기는 근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종만 떼는 수술은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에 비해서 더 까다롭고, 출혈도 많고 회복도 더딘 경우가 많고,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개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을 할 때 로봇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근종이 너무 많으면 또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복 쪽으로 해서 회복이 더디거나 이러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종만 절제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개수에 따라서 자궁 내시경, 개복, 복강경, 로봇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정교하게 잘 꼬매는 것, 정교하게 잘 봉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술이 잘 되는 게 우선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안에 파묻혀 있거나, 아니면 개수가 많거나, 임신을 해야 되거나, 이런 여성들에서는 로봇 수술과 개복 수술이 선호되는 편인데, 복강경은 왜 안 되냐 하면 위치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봉합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지혈을 해서 그냥 정상 근육층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수술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복 수술은 회복이 더디기는 하지만 근종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좋은 선택 방법이 될 수 있고, 로봇 수술은 회복도 좋고 수술도 깔끔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나라에서 보험을 안 해주기 때문에 비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종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잘 못 찾아서 남겨놓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술에서 다 로봇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복강경, 로봇, 개복 수술의 차이점을 알아봤고, 두 번째로 나누는 또 환자분이 선택해야 할 사항은 자궁을 전체를 제거를 할지 근종만 절제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고 근종이 너무 여러 개인 경우는 다 떼더라도 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근종이 또 너무 크고 압박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 그래서 이제 자궁에서 홍글 다 제거를 했더니 정상 자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더라, 이럴 경우에는 자궁을 깨끗하게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 자궁이랑 난소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하트로 표시된 게 자궁, 파란색 별 모양으로 양쪽에 체크된 게 난소입니다. 그래서 자궁은 아기가 착상돼서, 난자 정자가 착상돼서 거기 만나서 착상돼서 거기서 임신이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자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궁을 다 제거를 할 경우에는 임신과 생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난소는 저 파란별로 된 난소는 거기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궁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궁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임신 생리는 못하지만 폐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는 호르몬 치료 이런 거를 수술 끝나고 나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옛날에는 자궁 수술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뭐 난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궁이랑 난소를 다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새는 폐경 전 여성에서 난소를 떼는 거는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팔관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서도 악성 변화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술로 인해서 뭐 유착이나 이런 게 생겨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팔관을 제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난소는 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가 이제 만약에 자궁을 떼고 난소를 살려놓은 경우에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 나이에 따라서 평균 한 49.7세, 50세 정도의 폐경이 될 경우에 이제 난소에서 호르몬이 이제 적게 나오면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자궁이 있는 경우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고 자궁이 없는 적출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약제만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질병에 따라서 어떤 걸로 인해서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자궁을 적출한 사람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두 가지 다 쓰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난소를 살려놓으면 여성 호르몬 한 종류만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서 유방암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자궁만 적출하고 난소를 살려놓은 경우에는 그런 유방암의 위험성이 호르몬 치료,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젊은데 나는 이제 수술도 하기 싫고 초음파 산소도 보기 싫어요. 난소도까지 다 제거해주고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심혈관계나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제거하지 않는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근종만 떼는 수술과 자궁 전체를 떼는 수술에 있어서 개수가 많지 않고 임신을 해야 되고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면 근종절제술을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 생리를 안 하고 싶고 재발 위험성도 없었으면 좋겠고 완전히 근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이 치료법 저 치료법을 써봤는데 실패하는 경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 있어서 임신 계획이 더 이상 없으면 자궁 절제술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근종 절제술을 하고 나서 임신 시도를 하는 분들에서는 저희가 수술할 때 더 정교하게 봉합하고 유착 방지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뭐 임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대충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종 수술을 하고 나서는 아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에서 6개월 정도 피임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임신이 된 경우에는 그 산부인과 선생님, 그 상과 선생님에게 가셔서 내가 자궁 근종으로 수술을 했다라고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잘 꼬매면서 잘 아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리 잘 수술해서 잘 꼬매고 잘 아물었다고 하더라도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은 임신해서 이제 자궁에 힘을 주고 출산할 때 힘을 주고 그렇게 되면 그 꼬매준 부분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터지면 그거는 이제 아기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왕절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신이나 분만 중에 자궁이 파열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종 절제술 때 다 임신하면 제왕절개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모자 쓴 것처럼 있는 장막하 근종일 경우에는 아까 혹부리 영감처럼 있는 그 줄기만 딱 잘 뗄 경우에는 전체 근육이나 이런 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연분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환자분들에게 수술 끝나고 나서 그런 분들은 따로 자궁을 건드리지는 않았고 근종만 위에 있는 것만 잘 뗐으니까 자연 임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알아서 챙겨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수술 소견이나 영상 같은 거를 수술하고 나서 특히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종을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훑어보면 근종을 진단을 받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폐경이 될지 말지, 그리고 출산 계획, 임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고 증상이 없으면 지켜볼 수가 있고, 증상이 있으면 폐경 후 여성들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암 위험도 같은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산이 끝났기 때문에 자궁을 절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안 됐는데 임신 계획이 있으면 약물이나 필요시 근종만 절제하는 수술 같은 것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폐경은 안 됐는데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고 아기를 다 낳았다, 자궁 절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궁이나 근종만 절제할 수 있고, 또는 자궁 동맥 색정술, 하이프 등의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칼로 무베듯이 딱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근종에 따라서, 또 의료진의 평가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근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셨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질문창에 남겨주신 추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와이프가 30대 중반 여성이고 결혼 5년 차고 2년 전부터 생리통이 심해지고 월경 주기도 불규칙해졌다고 하고 최근에는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당연히 초음파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생리통이 심해지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일 수도 있고 자궁 성근증일 수도 있고 자궁 내막증일 수도 있고 원인이 굉장히 많고 치료의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초음파를 봤는데 이런 것도 다 아니고 깨끗하다 그러면 자궁이 그냥 깨끗해도 생리통, 1차 생리통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약물 치료나 이런 거를 해서 줄 수 있고, 생리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냥 잠깐 겪고서 아프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생 동안에 그 생리통 하는 날짜를 합쳐보면 한 8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아픈 그 생리통증을 가지고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한 그 정도의 기간인데,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초음파 검사는 기본 중에 기본 검사이고, 하복부 통증이나 이런 거는 산부인과적 질환이 아니라 뭐 검사를 해보면 골반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골반염이 있으면 어쨌든 산부인과 선생님이 항생제 치료를 해주실 거고,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여성들이 변비가 있는데 본인은 대변을 잘 본다고 하는데 복부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변이 엄청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변을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안쪽에 꽉 차 있는 변이 밀려서 나와서 대변을 보는 거지, 그게 원활한 장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변비약이나 이런 걸 잠깐 쓰는 것만으로 해서도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고 나중에 병을 키워오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러는 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슬 에메랄드 님이 생리 주기가 30대 후반부터 점점 줄더니 40대 초반부터 21일 주기로 정확합니다. 생리 기간이 최소 2주 찔끔찔끔 나와요. 1년 전에 미레나 시술 후 생리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미레나를 제거를 해야 하나요? 지금 47세고 32세 출산 후 근종 작은 거 3개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건 47세고 근종이 작은 게 3개 있으면 그거는 특별하게 위치가 나쁘지 않고 그러면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리가 어쨌든 양이 줄거나 생리 기간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거는 뭐 21일에서 보통 3주에서 5주 간격이면 생리가 그냥 규칙적인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전에는 뭐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나 밥을 좀 잘 안 먹거나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이 있어서 어릴 때는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지만 뭐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나서는 생리가 규칙적이 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여성들도 호르몬이나 이런 게 성숙할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고 그 미레나는 끼면 굉장히 생리통도 줄고 생리양을 감소시키는 좋은 점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생리양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부정출혈이 계속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생리양이 펑펑 나오는 거는 줄었지만 그냥 계속 그 팬티 라이너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그게 너무 불편함의 정도를 벗어나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미레나를 뺄 수도 있지만, 미레나는 보통은 5년 정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미레나를 끼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월경, 생리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기간이 더 사람들이 퍼센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않으면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자궁 경부랑 이런 거를 이제 소독을 해보거나 저희가 드레싱을 해보면 자궁 경부에 염증이 있어서 질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부에서 거기가 헐어서 거기서 피가 나와서 뭐 부부관계 할 때 출혈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항생제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환자의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불편하시면 어쨌든 1년 지나셨으면 산부인과 가셔서 초음파 봐서 루프가 조금 아래쪽으로 밀려 나오거나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자궁 경부를 한번 소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런 검사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라비8310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종이 10년째 몇 개 있는데 암으로 변하기도 하나요? 질염이 자주 걸리는데 이것도 암의 위험인지 궁금합니다. 근종과 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시면 좋겠고, 근종이 암이 되는 퍼센트는 1% 이하입니다. 그리고 10년째 이게 막 너무 확확 자라지 않았으면 양성일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뭐 그거를 제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염이 자주 걸리는 거는, 질염은 감기 걸리듯이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암의 위험인자가 아닙니다. 다만 자궁 경부에 암이 있거나 자궁 내막 안쪽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흘러내려온 분비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그런 증상 중에 하나로 분비물 같은 것이 나오거나 출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아예 100%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질염은 질염, 뭐 암은 암, 좀 별개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지연님께서 다낭성 란소 증후군의 심각도는, 요거는 이제 제 오늘 강의랑은 조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있을 경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연님께서 42세 여성인데 과거에 근종이 있었고 최근 6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많이 불었고 소화불량, 배뇨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후벽에 8cm 정도의 근종이 보인다고 하네요. 약물 치료로 진행해도 되나요? 약물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근종을 줄이는 약은 아직 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용 중에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막 엄청 큰 근종을 완전히 쫙 수축시키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거는 8cm 정도면 수술이 더 유리한 환자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로는 생리양을 조절하는 거지 근종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개복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키워서 수술을 하는 거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님께서 최근에 불규칙한 생리와 복통이 생겨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자궁 내막 안에 작은 근종이 생겼습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까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자궁 내막하에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궁 내막하 근종이 있으면 임신을 계획하지 않아도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 더군다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약물 치료 이런 거 아니고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거기에 착상이 되면 거기서 그러니까 필요한 양분과 혈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유산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초음파를 봐서 위치가 나쁜 혹이나 너무 큰 혹이 있으면 아기가 성장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 따뜻한 겨울님은 빨리 병원을 가셔서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필라이프님께서 폐경 후에도 자궁 근종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나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폐경 후에 자궁 근종이 커지는 경우는 악성일 거나 뭐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봐야 되고 더 커지면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자궁 근종에 밥을 안 주는 셈이기 때문에 보통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도 이제 근종을 조금 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임신 폐경되기 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키우거나 그러진 않고 미미하게 키우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아니면 약을 먹어도 폐경이 됐기 때문에 더 작아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경 때까지 근종을 끌고 가는 이유는 폐경이 되고 나서는 근종 같은 걸로 인한 증상이 없어지고 근종이 조금 작아지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종이 계속해서 큰다고 하면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순이님께서 자궁 내막증 수술하고 그 다음에 내막에 용종이 생겨서 수술했는데 오른쪽 자궁에 5cm 정도의 혹이 있대요.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싶어 한 게 자궁 내막증, 근종, 자궁 내막 증식증, 뭐 이게 차이가 뭔지를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번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자궁 내막증 수술은 난소에 보통 있는 수술입니다. 자궁이 아니고. 그리고 내막의 용종은 그냥 내막 안에 있는 그 내막 조직이 증식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 수술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문순희 씨는 난소에도 혹이 있는 거고 자궁 내막의 용종은 용종대로 있는 거고 자궁 근종은 또 근종대로 5cm짜리 혹이 있어서 세 개가 다 별개의 질환입니다. 이게 뭐 수술하고 나서 또 생기고 재발하고 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신 건데 5cm 정도의 크기의 혹이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증상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지켜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치료의 방법의 선택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궁 초음파를 봐주신 그 산부인과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스트 뮤직 님께서는 자궁 적출술을 고려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많이 불편할까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궁 적출을 매우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되고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환자들에게 이게 더 자궁 적출술이 유리한 수술이어서 이제 자궁 적출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자궁을 제거를 하면 굉장히 뭐가 엄청 변하는 것처럼 이제 상실감이나 뭐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게 조금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이 많지만, 자궁 적출을 하면 임신 생리 2개 못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질 부분을 이제 떼고 꼬매 놓기 때문에 그 봉합된 부분이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한 3개월 정도는 탕목욕 부부 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소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호르몬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물론 폐경이 약간 뭐 빨라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출 수술을 매우 싫어하셨던데 어쩔 수 없이 하셨던 분이 내가 이거를 고집을 피우고 안 해서 괜히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하고 났더니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임신 생리는 못하고, 그 다음에 탕목욕 부부관계 3개월 못하고,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관리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효사랑님께서 45세 여성인데 근종이 좀 있어서 6개월마다 근종 수술을 받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신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45세시기 때문에 실은 임신에 뭐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종 검사하신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뭐 수술할 필요 없고 임신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크기나 위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뭐 임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초음파를 봐주신 선생님에게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근종을 갖고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임신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종이 확 커지는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한 변성 같은 것이 올 수 있어서 그 적생 변성 같은 게 임신할 경우에 많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임신 상태에서는 저희가 약을 쓰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수술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뭐 근종을 잃는 사람들 중에서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임신 잘하고 아기 잘 낳고 아기 잘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에게 우선 여쭤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임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KH님께서 유방암 초기고 50세고 근종이 7cm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 후 자궁을 적출을 해야 할까요? 부정출혈 등 최근 생리불순이 있고 폐경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쪽 측면에 있어서는 뭐 자궁이랑 난소를 다 제거를 하면, 이제 자궁은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유방암이어서 폐경 전이면 보통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타목시펜은 자궁 내막에 용종 같은 거를 더 잘 생기게 하고 자궁 내막을 부푸는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게 더 잘 생기기 때문에 타목시펜을 먹는 분들은 산부인과 초음파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목시펜에 뭐 자궁을 떼면 그런 부작용은 없겠죠. 자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자궁이 아니라 난소를 만약에 난소까지 뗀다, 그럴 경우에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이 다운되면 유방암에 대해서는 좀 좋은 효과가 있죠. 치료 효과, 예방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난소를 보통 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필요한 경우에서 이제 난소를 떼달라고, 양쪽 난소에서 호르몬 나오는 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떼달라고 하시는 그거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유방외과 선생님과 산부인과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하는 문제이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서 난소를 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출혈이나 생리불순이나 이런 거는 근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폐경이 거의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냥 그런 생리불순이나 이런 게 잠깐 생기고 얼굴 화끈거리고 땀나고 열나고 그런 증상이 같이 오는지, 그래서 폐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근종이 위치가 나쁘고 사이즈가 커서
출혈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우선은 감별을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그냥 근종 7cm고 폐경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냥 뭐 수술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근종이 점점 커서 생기는 문제이면 뭐 자궁을 적출을 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뭐 100% 답은 없고, 어떤 게 더 그 CKH님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수술이나 아니면 지켜보는 것을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런 거를 검사를 할 때 그 피검사로 폐경 진행 여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부인과 가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빈혈 수치나 폐경이나 이런 걸 봐서 빈혈도 없고 폐경이 거의 다 가까워진 상태면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자궁을 적출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유방에 더 안전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CKH님에게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폐경되고 나서는 또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증상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자궁 근종 선종 사이즈가 크면 아랫배가 많이 불러 보이시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은 근종이 너무 큰데도 전혀 티도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삐쩍 마르신 분들은 그냥 살찌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근종이 막 뱃속에 10cm가 만져져서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진을 합니다. 보통은 수술하기 전에 내진을 해서 근종이 제가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배꼽으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에 눈 역할을 하는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지, 근종을 사이즈를 이렇게 올려서 내진을 해봤을 때 그게 배꼽이랑 어느 정도의 그 간격을 보이는지. 그래서 배꼽보다 너무 올라가 있으면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게, 이렇게 만져졌을 때 근종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근종 있는 대로, 특히 앞쪽에 있는 근종들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몇 센치가 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데는 살이 안 쪘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왔다 그러면 근종이나 선근종 뭐 이런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만져보기 전에 미리미리 1년마다 산부인과를 가서 검진을 하시면 이제 이게 내가 근종이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근종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종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50% 이상의 여성들이 근종이 있고, 조그맣고 그런 근종들부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뭐 문제 없이 잘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 다들 너무 바쁘시고 형편도 안 좋고 이제 그렇죠. 이제 저도 어제 당직을 쓰고 와서 제가 지금 초췌하기는 한데, 이럴수록 더 본인의 건강은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다고 병원 가지 않고 자궁암 검사 언제 했냐고 그러면 언제 했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보신 김에 산부인과 진료 또 예약하셔서 한번 보시고 하시기 바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셨을 경우에 이제 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무슨 진료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거는 큰 대학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만, 근종이나 이런 거는 이제 동네에서 보시는 선생님들이 근종 초음파나 이런 거는 저보다 더 잘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진료나 이런 데를 우선 잘 가보시고, 거기서 이제 잘 상의를 해보시고 그 선생님을 믿고 좀 잘 따라 주셔서 건강 관리하는 것을
요새 같은 시국에는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